본격적인 내용 시작 전에 단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65세 이후 건강은 정보를 언제 알고 실천했느냐가 평생을 좌우합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면 앞으로 건강을 지키는 핵심 정보 놓치지 않도록 제가 책임지고 전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요리할 때 가장 먼저 손이 가는 조미료가 무엇인가요? 많은 분들이 별 생각 없이 맛소금을 쓰고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만큼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65세 이후의 맛소금 사용은 젊을 때와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나트륨을 처리하고 배출하는 능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한 스푼이라도 40대에는 견딜 수 있었던 양이 60대 이후에는 혈압 상승, 부종, 심장 부담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맛소금이 왜 문제인지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맛소금은 일반 소금에 감칠맛 첨가물이 섞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살짝만 넣어도 음식 맛이 확 살아나는 것처럼 느껴지죠. 이 감칠맛 성분이 바로 함정입니다. 혀가 빠르게 익숙해지면서 처음에는 반 스푼이면 충분했던 것이 곧 한 스푼, 나중에는 두 스푼이 되어도 싱겁다고 느껴지게 됩니다. 즉, 맛소금은 양이 점점 늘어나도록 혀를 길들이는 조미료입니다. 나트륨 섭취가 날로 증가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죠. 제가 실제로 진료했던 환자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7세의 남성 환자분이었습니다. 평생 김치찌개와 된장찌개를 좋아하셨고 그냥 소금은 맛이 밍밍해서 맛소금을 써야 시원하다는 말이 입버릇이셨습니다. 매 끼니마다 찌개에 맛소금을 듬뿍 넣는 생활을 20년 넘게 이어온 분이었죠. 처음에는 혈압이 조금 높은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1년 사이 혈압이 132에서 168까지 오르더니 결국 심장 초음파 검사에서 좌심실 비대 소견이 확인됐습니다. 즉 심장이 높은 압력을 오래 견디느라 두꺼워지고 지쳐버린 상태였습니다. 약을 처방하고 식습관 교정을 시작했는데 맛소금을 끊고 일반 소금으로 절반만 사용하게 바꾼 뒤 3개월 만에 혈압이 146까지 내려갔습니다. 약의 효과만이 아니라 나트륨 섭취 감소의 영향이 분명했습니다. 또 한 분 72세 여성 환자 사례도 있습니다. 이분은 잘 붙는 체질이라며 늘 다리가 퉁퉁 붓고 손가락 반지가 끼었다 빠지지 않을 정도라고 호소하셨습니다. 그런데 진단해보니 원인이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모든 반찬에 맛소금을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잡채, 나물, 계란말이, 심지어 과일 무침에도 조금만이라며 넣고 계셨던 겁니다. 하지만 그 조금씩이 하루에 모이면 꽤 많은 양이 됩니다. 맛소금을 중단하고 간을 줄인 뒤 단 2주 만에 부종이 70% 이상 줄어들고 체중이 1.5kg 빠졌습니다. 나트륨 배출이 원활해진 것이죠. 부종이 심하신 분들 맛소금을 습관적으로 쓰는지 반드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짚겠습니다. 65세 이후에는 같은 양의 나트륨을 섭취해도 배출 속도가 느려져 몸속에 오래 머뭅니다. 신장의 기능이 젊을 때처럼 빠르게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체내 나트륨이 쌓이면 혈관은 수축하고 혈압이 오르며 심장은 더 강한 압력으로 피를 내보내야 합니다. 이것이 심장을 지치게 만들고 뇌혈관과 심장혈관에 부담을 주어 뇌졸중과 심근경색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그저 소금 한 스푼인데 설마? 라고 생각하셨다면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시니어에게 맛소금은 양 조절이 어려운 조미료이며 장기적으로는 혈관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완전히 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갑자기 끊기 어렵다는 분들이 계시기에 제가 권하는 첫 단계는 이것입니다. 맛소금을 일반 소금으로 바꾸고 양은 반으로 줄이세요. 그리고 소금은 반드시 조리 마지막 단계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하십시오. 끓는 중간에 넣으면 소금이 재료 속으로 스며들어 더 많은 양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불을 끄고 마지막에 소량만 넣어도 입에서는 간이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같은 양을 쓰더라도 나트륨 부담을 줄이고 섭취량도 절반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맛소금은 단순히 소금과 같지 않습니다.
사용법도 영양도 결과도 다릅니다. 65세 이후의 몸은 더 이상 예전의 몸이 아닙니다. 부엌에서 조미료 하나 바꾸는 것이 사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소한 선택이 혈압, 심장, 혈관의 미래를 바꾸는 첫 출발점이 됩니다. 오늘 장을 보러 가신다면, 부엌 찬장을 여신다면 가장 먼저 맛소금부터 점검해 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건강 변화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조금 넣으면 괜찮겠지라고 쉽게 생각하는 조미료, 바로 MSG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가정에 한 통쯤은 있으실 겁니다. 음식 맛을 확 살려주는 마법 같은 가루라고 느끼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제가 65세 이상의 환자분들에게 가장 강하게 말씀드리는 조미료가 바로 MSG입니다. 젊을 때는 견딜 수 있었던 양이 65세 이후에는 몸의 반응이 전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MSG 자체를 무조건 독이라고 단정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분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MSG에 대한 민감도가 확실히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뇌와 신경계, 혈관, 간과 신장 기능이 서서히 변화합니다. MSG는 감칠맛을 내는 글루탐산 나트륨 성분인데 젊을 때는 이 성분을 체내에서 비교적 잘 처리합니다. 그러나 65세 이후에는 뇌혈관 장벽의 투과성이 높아지고 신경세포가 과도하게 자극에 노출될 위험이 증가합니다. 즉, 같은 양을 섭취해도 뇌가 반응하는 강도와 방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 진료실에서도 이런 변화를 호소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68세 여성 환자분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스스로 요리를 잘한다고 생각하셨고 가족들도 그 맛을 좋아했습니다. 비결이 무엇이었냐고 물었더니 조금씩만 MSG를 쓰면 음식이 맛있어져요라고 말씀하시더군요. 문제는 그 조금씩이 매 끼니 매 요리에 들어갔다는 점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두통, 기울림, 어지러움, 속쓰림 증상이 반복됐습니다. 처음에는 혈압 문제나 빈혈로 의심했지만 검사 결과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식습관을 다시 확인해보니 외식에서도 MSG가 들어간 음식을 자주 드시고 집에서도 늘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MSG를 완전히 중단하고 천연 육수로 대체하자 불과 4주 만에 두통 빈도가 절반 이하로 줄었고 속쓰림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MSG의 또 다른 문제는 습관성 증가입니다. MSG는 강한 감칠맛을 주기 때문에 혀가 금방 길들여집니다. 처음에는 손끝으로 집어넣던 것이 곧 3분의 1 티스푼, 나중에는 1티스푼으로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일까요? MSG를 자주 섭취하면 혀가 자연적인 식재료의 맛을 무디게 느끼게 됩니다. 즉, 미각이 점점 자극적인 맛에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무섭습니다. 한번 길들여지면 다시 돌리기 어렵습니다. 왜 요즘은 음식이 싱겁고 맛이 없지? 라고 느끼신다면 이미 MSG에 미각이 적응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집에서는 조금만 쓰니까 괜찮다고 말하지만 요즘은 외식, 배달 음식, 가공식품, 즉석식품에 이미 MSG가 충분히 들어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을 이미 섭취하고 있는 겁니다. 국물 음식, 중국 음식, 분식, 볶음류, 냉동식품, 라면 스프, 시판 양념장, 심지어 천연조미료, 감칠맛 내는 다시다류라는 이름으로 파는 제품에도 MSG 또는 유사 성분이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라벨에 글루탐산 나트륨, L-글루탐산, 향미증 진제라는 단어가 있다면 MSG 성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MSG를 꾸준히 섭취할 경우 신경계뿐 아니라 혈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MSG는 일시적으로 혈관을 수축시키는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혈관이 탄력이 있어 회복이 빠르지만 65세 이후에는 이미 혈관 탄력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수축 반응이 더 위험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혈관 수축은 혈압 상승, 두통, 뒷목 당김, 얼굴 화끈거림과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에게는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정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MSG를 끊고 육수 습관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단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다시마, 멸치, 표고버섯을 활용한 육수를 미리 만들어 두는 겁니다. 물 1리터 기준으로 다시마 5g, 멸치 10마리, 표고버섯 2개를 넣고 20분에서 30분 끓이기만 하면 됩니다. 둘째, 끓인 육수를 얼음틀에 넣어 냉동 보관하세요. 필요할 때 한두 조각만 넣어도 음식의 깊은 감칠맛이 살아납니다. 셋째, 입맛이 바뀌는 기간을 감안하세요. 2에서 3주만 꾸준히 천연 육수를 쓰면 미각이 자연스럽게 돌아옵니다. 여러분, MSG는 젊은 시절에는 별 문제가 없던 분도 65세 이후에는 몸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는 조미료입니다. 지금 사용량을 줄이거나 끊는 것이 미각 건강, 신경계 건강,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MSG를 당연하게 요리에 넣으셨다면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반드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칠맛은 식재료로도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자극적인 맛보다 자연스러운 맛에 길들이는 것이 건강한 미각의 기준입니다. MSG를 멀리하는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뇌와 혈관 그리고 미각을 지키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인의 식탁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조미료가 있습니다. 바로 된장, 고추장, 쌈장 같은 장류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는 전통적으로 장을 먹어왔고 장은 몸에 좋은 발효식품이다 라고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전통 방식의 장은 분명히 건강식입니다. 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마트에서 쉽게 사서 쓰는 시판 장류는 더 이상 예전의 그 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맛과 보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나트륨, 당, 첨가물이 과하게 들어간 경우가 많습니다. 65세 이후에는 이 장류를 무심코 사용하는 습관이 직접적인 혈압 상승, 신장 부담, 당 조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나트륨 문제입니다. 전통 방식의 된장도 나트륨이 적은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판 제품은 속도를 높여 발효시키고 맛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 나트륨 함량이 더 높게 설정됩니다. 실제로 라벨을 보면 1회 제공량 기준 나트륨 20% 이상인 제품이 상당히 많습니다. 65세 이후에는 같은 양의 나트륨이라도 신장이 배출하는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몸에 남는 비율이 높습니다. 게다가 장류는 매 끼니 먹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누적 섭취량이 상당합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9세 남성 환자분이었습니다. 나는 음식 싱겁게 먹는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지만 식습관을 확인해보니 아침에는 된장국, 점심에는 쌈장, 저녁에는 고추장 양념 반찬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모두 시판 제품이었죠. 검진 결과 혈압이 178, 신장 기능을 나타내는 EGFR 수치가 정상보다 아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원인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권장 기준의 3배 이상이었던 것입니다. 시판 장류를 전통 장류로 바꾸고 양을 절반으로 줄이는 식습관 교정 후 3개월 만에 혈압은 152까지 내려갔고 신장 기능 수치도 개선세를 보였습니다. 여러분, 장류는 한 번에 많이 먹지 않더라도 매일 매 끼니 먹는다는 점이 위험입니다. 두 번째로 당 문제입니다. 특히 고추장과 쌈장은 맛을 위해 설탕, 액상과당, 시럽류가 다량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매운맛과 단맛이 함께 들어가야 대중적으로 맛있다는 반응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단맛이 혈당을 갑작스럽게 올려 노년층에게 부담을 줍니다. 67세 여성 환자 사례가 있습니다. 평소 비빔밥을 매우 좋아하셔서 고추장을 듬뿍 넣어 드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공복혈당은 158, 당화혈색소는 7.8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식단 중 가장 먼저 조정한 것이 바로 고추장 사용량이었습니다. 한 달 만에 식단 조절과 고추장 절반 사용만으로 공복혈당이 132까지 떨어졌습니다. 쌈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판 쌈장에는 달달한 맛을 내기 위해 당이 첨가되고 감칠맛을 위해 향미증 진제가 들어가므로 결국 양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세 번째 문제는 첨가물입니다. 시판 장류는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살균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장 속에 있어야 할 유익균이 대부분 사라집니다. 유산균이 사라지고 대신 보존을 위해 벤조산 나트륨, 소르빈산 칼륨 등 보존제가 들어갑니다. 장은 원래 발효식품으로 장내 유익균을 공급해야 하는데 시판 제품은 오히려 장내 미생물 균형을 깨뜨릴 위험이 있습니다. 72세 여성 환자분은 매일 쌈장을 드셨는데 변비와 복부팽만, 소화불량을 호소했습니다. 검사 결과 장내 미생물 균형이 무너져 있었고 시판 장류 섭취량이 많았습니다. 섭취를 중단하고 직접 담근 장으로 바꾸자 3주 후 복부 증상과 변비가 모두 개선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라벨을 반드시 확인하고 성분이 단순한 장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구입 시 꼭 확인해야 할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나트륨이 1회 제공량 기준 20% 이하인지 보세요. 둘째, 시럽 액상과당, 설탕 등의 단어가 보이면 섭취량을 줄이거나 다른 제품을 선택하세요. 셋째, 성분이 단순할수록 좋습니다. 재료가 된장, 메주, 소금, 물처럼 짧고 단순할수록 전통 발효에 가까운 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장류는 줄이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께 권하는 방법입니다. 된장 1 다진 양파 1 물 1 비율로 희석해 보세요. 맛은 살아있지만 나트륨과 자극은 훨씬 줄어듭니다. 쌈장도 직접 만들어 드시면 됩니다. 전통 된장에 고춧가루, 참기름, 다진 마늘, 약간의 식초를 넣으면 시판 쌈장보다 훨씬 건강하고 맛있습니다. 여러분, 장류는 건강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흔히 쓰는 시판 장류는 예전의 그 장이 아닙니다. 나트륨, 당, 첨가물이 곁들여진 가공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65세 이후에는 장 하나만 잘 선택해도 혈압, 혈당, 장 건강을 모두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오를 장을 바꿔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내일 건강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